폴란드 언론이 전한 충격적인 소식, 한국의 KF-21 전투기를 폴란드가 대량 도입 검토 중이다. 이 한 문장은 유럽 방산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 실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KF-21은 유럽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폴란드 주요 일간지와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고 그 제목들은 놀라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폴란드, KF-21 대규모 도입 착수, 유럽 공군판도 뒤집을 한국산 전투기, KF-21이 F-35의 대안을 제시하다. 왜 폴란드가 한국의 전투기에 이토록 강한 관심을 보이는가?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한 안보 지형이 있다. 동유럽의 핵심 방어선을 맡은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군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한 폴란드는 한국 방산 기술의 실전성과 신뢰성을 직접 경험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KF-21로 향하고 있다. 폴란드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공식 발표를 피하고 있지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현지 언론은 폴란드 공군이 KF-21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폴란드 국방산업청의 기술 교류 회담을 가진 정황이 포착되었고 폴란드 측은 KF-21의 양산 일정, 가격, 운용, 효율성, 무장 호환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협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유럽 내에서는 이 소식이 확산되자마자 일종의 도미노 반응이 일어났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유럽의 차세대 표준기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서유럽 언론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폴란드의 행보가 나토 내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전투력이다. 정치적 동맹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의 존재감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때 F-35나 F-16V 등 서방형 전투기에 의존하던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로 시선을 돌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유럽 방위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동맹이 나토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폴란드 내부에서는 KF-21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술 이전 가능성, 정비 인프라, 구축, 유럽 공동 생산 등의 의제가 연이어 상정되고 있다. 만약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KF-21은 단순한 수출 상품을 넘어 유럽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 정부 역시 폴란드와의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핵심 방산 파트너이며 KF-21을 포함한 차세대 플랫폼 협력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곧 단순한 구매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KF-21이 폴란드 영공을 가로지르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 군사 질서의 전환점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첫 신호탄이 이미 울렸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교체 이상의 전략적 이유가 숨어 있다. 유럽의 동쪽 끝,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지금 나토에서 가장 전선에 가까운 국가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는 유럽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고 이를 위해 공군력 강화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주력으로 F-16과 구형 미그-29, Su-21을 운용 중이지만 이들 기종은 이미 노후화가 심각하다. F-35 도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가격 부담과 운용 유지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폴란드는 미국 의존형 방위 구조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독립적 전력 체계를 원하고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KF-21이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 4.5 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KF-21은 서방 시스템과 호환되면서도 비용 효율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선택이다. 한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열쇠라고 평가했다. 더 주목할 점은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신뢰도다.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군에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그 성능은 전선에서 검증되고 있다. 특히 FA-50의 빠른 납품 속도와 실전 운용 효율성은 폴란드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했다고 표현했다. 이 같은 경험은 KF-21 협상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다. 폴란드 정부는 내부적으로 3가지 전략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 나토 내 자주적 전력 균형 확보. 둘째, 국산화 기술 확보를 통한 방산 독립. 셋째, 유럽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동 개발 확. KF-21은 이 3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드문 카드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과 부품 생산 협력에 적극적이다. 이런 점이 폴란드의 관심을 결정적으로 끌었다. 또한 폴란드의 경제적 계산도 중요하다. 미국산 F-35는 기체 한 대당 1억 달러 이상이며 운용 유지비도 높은 편이다. 반면 KF-21은 성능은 F-35에 근접하면서도 단가가 약 6천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같은 예산으로 2배 가까운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폴란드 국방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KF-21 도입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최적 조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정치권에서도 KF-21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나토의 틀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내 자주권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진보 진영은 기술 종속 가능성과 경제 부담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론은 점점 KF-21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62%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은 국가 안보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프랑스 일부 매체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유럽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라고 평했다. 영국의 더 유럽 디펜스는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유럽 군사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분석을 내놓았다. 폴란드의 다음 행보는 명확하다. 기술 실사, 운용평가, 그리고 공동 생산 협상이다. 이미 폴란드 국방부는 실무진을 한국으로 파견해 KAI와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진전된다면 KF-21은 단순한 수출형 모델이 아니라 유럽형 KF-21로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과 폴란드 모두에게 전략적 승리가 될 것이다. KF-21의 비행 궤적은 이제 단순히 하늘 위를 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정치와 군사 지형을 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결단이 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는 점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완성도, 운용 효율, 그리고 전투 개념의 혁신에 있다. 폴란드가 KF-21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KF-21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와 달리 완전한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항전 장비는 대부분 한국산 첨단 전자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더, 전자전 장비,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까지 모두 독자 개발 기반이다. 이 점은 기술 이전 협상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밸런스를 높이 평가한다. 즉, 스텔스 성능, 가격, 정비성, 무장 호환성, 작전 반경 등 모든 요소가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이다. F-35는 완전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지만 유지비가 매우 높고 F-16은 저렴하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반면 KF-21은 중간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서유럽의 군사평론가들 사이에서는 KF-21은 합리적 21세기형 전투기의 표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KF-21의 엔진은 GE F414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폴란드 항공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엔진 부품, 항전 장비, 조립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KF-21 협상이 단순한 수출이 아닌 공동 생산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KF-21의 무장 시스템 또한 폴란드의 관심을 끌고 있다. KF-21은 공대공, 공대지, 대한미사일까지 폭넓은 무장을 통합할 수 있으며 나토 표준 규격과 호환된다. 이는 폴란드 공군이 이미 보유한 미사일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KF-21은 향후 스텔스 무장창 탑재, 레이저 유도 폭탄, 초음속 대함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범용성은 유럽 각국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 무엇보다 KF-21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신뢰 가능한 실전 파트너로서의 한국이다. 폴란드는 FA-50의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 체계를 경험했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빠른 부품 공급, 그리고 전술훈련 지원까지. 이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유연성이었다. 폴란드 공군 관계자는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동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경험이 KF-21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KAI는 KF-21의 유럽형 패키지를 적극 구상 중이다. 유럽 내 정비센터 설치, 부품 현지 생산,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방산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폴란드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KF-21 은한국산 수출기에서 유럽 공동개발기로 진화할 것이다. 이 구조는 F-35나 유럽형 전투기 프로그램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모델이 된다. 전문가들은 KF-21을 4.5세대와 5세대의 경계에 선 전투기라고 부른다. 스텔스 외형, 고출력 AES-A 레이더, 데이터 링크 시스템, 장거리 작전 능력 등에서 이미 F-35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확장성이다. KF-21은 구조적으로 블럭 단계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블럭 1은 공대공 중심, 블럭 2는 공대지 및 정밀 타격 기능, 그리고 블럭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폴란드가 참여한다면 이 발전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유럽 언론은 KF-21을 두고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서막이라 부르고 있다. 독일의 밀리터리 타임즈는 KF-21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무기 시장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돌이라고 평했다. 이 말처럼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유럽의 방산 질서를 흔드는 정치적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전략적 기회다. KF-21이 유럽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제공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폴란드의 검토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폴란드와 한국의 협상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차세대 전투기 확보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안에는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입수해 일부 내용을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KF-21은 현존 전투기 중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운용 효율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 측면에서 유럽의 어떤 전투기보다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과의 확장형 협력 모델을 구상 중이다. 즉,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부품 공동 생산, 유지보수 인프라 구축, 훈련 시스템 협력, 심지어 엔진 부품의 현지 조립까지 포함하는 장기 협약이다. 폴란드 내 항공산업단지인 미엘레츠-미엘렉나 루블린 지역이 KF-21 관련 산업기지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폴란드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 유럽 KF-21 체계의 핵심 생산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이에 발맞춰 유럽 전용 패키지를 이미 설계 중이다. 유럽의 혹한 기후 조건, 다양한 활주로, 환경, 나토 통신 체계에 맞춘 전자전 장비 개선 등 폴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이 반영된 KF-21-EU 형개발 계획이 내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장에 맞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협상 과정에는 정치적 계산도 깊게 얽혀 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주도권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때 한국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다. 한국은 나토의 일원은 아니지만 서방 체계와 호환되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KF-21 도입은 미국, 유럽 어느 쪽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서 폴란드의 자주적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유럽 내부에는 여전히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 프랑스는 자국의 라팔의 수출 시장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 내 군수 산업의 주도권 약화를 경계하고 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KF-21 도입은
유럽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폴란드의 논리는 간단하다. 우리는 유럽의 이상보다 자국의 안보를 우선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KF-21은 매력적이다. 한국은 폴란드의 유연한 금융 조건과 기술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 상환 방식의 구매 프로그램도 논의 중이다. 이는 미국산 F-35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건이다. 폴란드 국방경제연구소는 이를 두고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산업동맹의 제안이라고 평했다. 또한 폴란드와 한국은 이미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 당시에도 양국은 신속한 납품과 공동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런 경험은 KF-21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폴란드 내부의 정치 세력 간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수 진영은 KF-21 도입을 통해 폴란드를 유럽의 핵심 공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진보 진영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기술 의존 위험을 우려한다. 그러나 양 진영 모두 KF-21의 기술적 우위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금 폴란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F-35 중심의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손잡고 새로운 공군 패러다임을 열 것인가. 이 결정은 단지 폴란드의 군사정책을 넘어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폴란드의 결단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KF-21을 향하고 있다면 유럽의 하늘은 곧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이었다. 워싱턴의 국방 관계자들은 KF-21이 유럽 시장에 진입할 경우 F-35 프로그램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 전력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KF-21의 진입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시장 판도 변화를 의미한다. 미 공군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한국은 F-35의 보급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서도 자체 개발기를 수출하려는 유일한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는 KF-21이 서방 내에서도 독립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FCAS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프로젝트는 지연과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미 시제기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블록 1 양산이 임박했다. 이 차이는 유럽 언론에서 실행력의 격차로 표현되었다. 영국의 국방 전문지 제인스는 KF-21은 기술력뿐 아니라 실행 속도에서도 서방의 패러다임을 깨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폴란드와 같은 나토 전선 국가들이 KF-21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전선의 핵심이며 나토 작전체계에 깊숙이 통합된 나라다. 그런 국가가 한국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력 독립선언에 가깝다. 나토 내에서는 만약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한다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인접국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는 전례 없는 기회다. KF-21이 유럽에 진출한다면 한국은 방산 수출의 중심축을 K2, 아시아에서 K9, FA-60에 이어 KF-21까지 수출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 5대 방산 수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경제연구소는 한국의 방산 수출 구조는 이미 중견국 수준을 넘어 초강대국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KF-21의 유럽 진출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F-35는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핵심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각국이 F-35를 보유하면 미국은 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링크, 전장 정보, 전자전 통제망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KF-21은 독립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통제망 밖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KF-21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이자 동시에 미국이 불편해하는 이유다. 한편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나토 내 기술 균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할 경우 기존 서유럽 중심의 기술 흐름이 동유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유럽 내 방위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영국의 유로 디펜스 리포트는 KF-21은 기술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중간 지점을 차지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 내 여론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사 장비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만드는 시대가 왔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은
KF-21 협력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폴란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NS에는 K2, K9에 이어 하늘은 이제 KF-21의 차례라는 구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조차도 폴란드의 움직임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군비 확충 국가이며 미국도 그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워싱턴의 한 군사 분석가는 폴란드는 이미 동유럽의 미국이 되었고 그만큼 자율성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KF-21이 유럽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방산 시장의 세력 지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로, 폴란드는 결단으로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결단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폴란드는 과연 KF-21을 선택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상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폴란드 국방부 내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KF-21의 기술적, 경제적 조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폴란드 공군이 2030년까지 노후 미G-29 전력을 완전히 퇴역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그 자리를 KF-21이 대체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그것은 유럽의 공군력 구조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이 된다. 지금까지 유럽은 미국산 F-35,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세 가지 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KF-21이 등장함으로써 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폴란드가 KF-21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곧 유럽의 공군 중심이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한다. 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다. KF-21을 중심으로 한 폴란드 한국 협력 구도는 나토 내에서 새로운 연합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미국의 군사 주도권에서 벗어나 자율방위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KF-21은 그 상징적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유럽 안보 전문가는 KF-21은 전투기라기보다 유럽의 새로운 정치 선언문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KF-21의 유럽 진출은 전략적 대도약이다. KF-21이 유럽 하늘을 날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의 중심 무대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과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개발까지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 변화는 단지 방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자주권과 국가 위상의 상징이다. 국제사회에서도 KF-21의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F-35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폴란드의 결정은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일 것이다.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곧 글로벌 항공무기 시장의 세력 재편을 의미한다. KF-21의 성공은 또한 한국이 추구해온 기술 자립의 결실이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 능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은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독자적 역량을 쌓아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KF-21이다. 이 점은 폴란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다. 폴란드 국방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은 파트너이며 상호 발전을 중시하는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명시했다. 향후 전망은 밝지만 과제도 존재한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고 블록 3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추가 개발과 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폴란드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폴란드가 공동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기술적 진화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전투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결국 KF-21의 폴란드 진출은 거래가 아니라 동맹의 이야기다. 유럽의 하늘 위에서 한국 기술이 날아오르는 그날, 그것은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유럽의 중심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엔진음이 울릴 때 그 소리는 단지 제트의 굉음이 아니라 세계가 새롭게 그려지는 순간의 함성일 것이다. 폴란드의 선택은 곧 유럽의 선택이 된다. 그리고 KF-21은 그 변화를 이끌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 폴란드의 결단, 그리고 KF-21의